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신춘문예 응모 작품에 대한 마지막 점검사항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춘문예 응모가 아니더라도 각종 공모전이나 백일장 응모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 하겠죠. 시나 시조 작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꼭 체크해야 할 점검사항입니다. 신춘문예 응모는 매년 11월 말경인데 막바지에 신작을 쓰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동안 준비해온 작품을 퇴고하는 과정인데 무엇보다도 작품의 완성도와 완결성을 높이고 오늘 말씀드리는 항목의 보완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마무리 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2021년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심사평을 만나보겠습니다. 신춘문예 도전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힌트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는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개성을 서랍장 곳곳에 잘 수납하고 연과 행에 맞춰 잘 구획하는 관리자일지도 모른다. 혹은 반대로 가끔 얼굴을 비추는 고유성을 극대화해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는 난동꾼일 수도 있다. 심사에서는 완벽한 관리자와 특별한 난동꾼 중 하나라도 그 자리에서 나오기를 바라게 된다. 관리자이면서 난동꾼이 될 수 있는 신인이 등장하기를 차마 바랄 수는 없다. 그런 일은 잘 없으니까. 그 어려운 일에 원래 한국일보 신춘문예에서 일어났다. 장명소가 없는 마을의 밤은 정돈되면서 어질러진 시였다. 익숙한 지명을 동원하고 친숙한 어투로 말을 건네어 길을 붙잡아 두면서도 안에도 밖에도 속하지 못한 실오라기 같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정리된 채 구성된 이미지 속에서도 곳곳에 돌출하는 의외성이 시를 읽는 재미를 더해 주었다. 완벽한 관리자가 되거나 특별한 난동꾼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심사위원은 완벽한 관리자보다 특별한 난동꾼을 더 선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춘문예 응모작 마무리 점검사항 첫 번째는 제목입니다. 운문이든 산문이든 뭐든 그런 제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목을 보고 글을 읽을 것인지 안 읽을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니까요. 요즘 유튜브가 유행하는데 유튜브도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썸네일을 잘못 달면 조회수가 늘지 않는 것과 같죠. 제목은 우선 심사위원의 눈길을 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심사위원의 눈길을 끌 수 있을까요? 첫째,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낯설고 조금은 애매한 제목이 좋습니다. 2020년 이후 신춘문예 시 당선작의 제목 중에는 낯익은 제목, 내용이 짐작가는 제목도 적지 않지만 제목으로는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운 낯선 제목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응모자들이 제목에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런 제목을 한번 만나볼까요? 이것은 이해가 아니다. 내 침대는 오늘 아침이 봄. 눈사람과 돌멩이의 한낮. 염록체에 대한 기억. 외소행성 134340. 고양이 무늬로 웃는 연습하기. 엄마 달과 물고기. 깊학이 곧 하얀 가을강. 그러면 그러라고 할지
5개의 물의 장면.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이 겨울이 마음에 든다. 붕어빵 안에는 배고픈 고래가 산다. 발포진 랩소디. 고독사가 고독에게. 돌의 찬손이 이마를 짚어주다. 장명소가 없는 마을의 밤에. 단순하지 않은 마음. 노이즈 캔슬링 등 많은 작품들이 아주 낯선 제목으로 등장합니다. 이들 제목들은 우선 심사위원들이 이 시의 내용이 뭘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하고, 또 그래서 시를 읽어보고 싶은 충동을 생기게 합니다. 시나 시조에 제목을 붙이는 방식은 다양한데요. 소재나 모티브를 제목으로 다는 경우, 주제를 제목으로 다는 경우, 배경이나 장소를 제목으로 취하는 경우, 시의 첫 행이나 마지막 행을 끌어오는 경우, 중심 이미지를 제목으로 하는 경우, 시의 대상과 관계가 없는 낱말을 제목으로 다는 경우, 그리고 부제를 다는 경우 등 아주 다양하죠. 2022년도 조선일보 당선작 럭키수퍼는 시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수퍼와 주제와 연결되는 행운의 의미를 지닌 럭키가 결합된 제목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춘문예 응모작에는 부제를 달거나 주석을 다는 것은 피하라고 권합니다. 두 번째 좋은 제목은 상상을 자극하고 의미를 증폭시켜주는 제목입니다. 2021년 문화일보 시 당선작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이 거울이 마음에 든다와 2021년도 불교신문 당선작 돌의 찬손이 이마를 짚어주다, 이런 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좋은 제목은 본문을 선명하게 언유하는 제목입니다. 가장 안 좋은 시는 제목을 설명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자주 다뤄지지 않는 신선한 제목, 눈에 익지 않은 낯선 의의 제목, 본문의 의미가 바로 연결되지 않는 제목, 상상을 자극하고 사유가 깊은 제목, 이런 매력적인 제목이어야 심사위원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매력적인 제목으로 여러분의 시 제목을 지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조금은 낯설게 지금 새로 고치는 제목이 여러분에게 당선의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니까요. 신춘문예 응모작 마무리 점검사항 두 번째 점검 항목은 첫 행입니다. 첫 행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게 뭐지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하고, 이 사람 보통이 아닌데 발상이 남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낯설고 조금은 비범하게 도입부를 장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춘문예 당선작 중에는 이런 첫 행이 적지가 않죠. 농담은 껍질째 먹는 과일입니다. 2022년도 조선일보 당선작 고선경의 럭키수퍼 첫 행인데요. 농담은 껍질째 먹는 과일입니다. 어떻게 느껴지나요? 껍질째 먹는 과일이야 일상적인 구절이죠. 하지만 주어를 농담이라는 추상명사를 붙여 신선함을 불어넣는 기발함을 보여주고 있죠. 첫 행이 이 정도의 감각이라면 심사위원의 믿음을 얻게 될 것이고, 뒤이어 본문 내용이나 표현이 이를 받쳐주면은 다른 작품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의 눈 안에는 열매를 맺으려 하는 나무가 있다.
2021년도 한국경제 당선작 차원선의 유실수의 첫 행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첫 행입니다. 나는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중이다. 2021년도 국제신문 당선작 박소미의 고독사가 고독에게 첫 행도,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첫 행이 갖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의 문장, 단문으로 이루어진 첫 행입니다. 이런 간결한 형태의 첫 행은 흡인력이 큰 매력적인 첫 행 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명 시인들의 작품에도 이런 첫 행이 적지가 않죠.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로 시작하는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도 그런 류의 첫 행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시의 첫 행, 첫머리는 이렇게 화두를 던지듯 또는 무슨 의미인지 한참을 생각해보게 하는 낯선 의미를 지닌 단문으로 이뤄진 첫 행을 저는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어쨌든 도입부를 평이하게 시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좋지가 않죠. 신춘문예 응모작 마무리 점검 항목 세 번째 점검사항은 제목과 본문과의 관계입니다. 제목과 본문은 은유적 관계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은유의 거리도 조금은 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유의 거리가 너무 짧으면 너무 쉽게 짐작이 가고 또 독자의 선입견으로 본문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목과 본문은 A 이꼬로 A-가 아니라 A는 B 또는 C, D이어야 합니다. 제목을 설명하기 바쁜 본문은 아주 낮은 차원의 시이기 때문에 평가절하됩니다. 신달자 시인의 시에 저 거리의 암자가 있는데요. 암자는 무엇을 은유하고 있을까요? 바로 도심 속의 포장마차를 암자로 본 시입니다. 포장마차 A가 암자 B로 은유된 명작이죠. 요즘 신춘문예 당선작에 많이 보이는 하이브리드 계열의 시는 A 이꼬로 B를 주축으로 하면서 C 또는 D를 혼합하는 혼종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가 더욱 낯설고 난해하기도 합니다. 2021년도 전남매일 당선작 개미들의 천국의 경우 공원 청소부인 아버지와 공원 길바닥에 집을 둔 개미가 동일시되는 한유 기법으로 삶의 비애와 불안을 그린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도입부는 아버지와 개미의 불안한 삶이 그려지고 중반부에는 아버지의 바닥의식을 담아내며 마무리에서는 바닥의 삶에 대한 비애와 연민을 그리고 있죠. 이런 은유가 한 작품에서 나열되거나 또는 하나로 통합되기도 합니다. 제목과 본문과의 관계 설정에서 관련해서 추가적인 팁을 드린다면, 제목이 추상적일 경우는 본문은 구체적인 게 좋습니다. 반대로 제목이 민들레꽃이나 물총새처럼 구체적인 제목이면은 본문은 다소 의미에 치중되고 사유를 깊게 우려내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 담겨져도 무방합니다. 제목이 추상어인데 내용마저 관념적이면 좋은 시가 될 수가 없겠죠.
신춘문예 옥모작 마무리 점검사항 네 번째 체크사항은 시를 환히 밝히는 등불 같은 명구가 본문에 들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첫 행이든 본문 중이든 독자를 전율시키는 멋진 한 구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한 구절이 심사위원의 발목을 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게 하는 고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죽은 사람들 사이로 날마다 비가 내린다. 섬뜩한 분위기와 함께 궁금증을 자아내는 첫 행으로 시작하는 2022년도 세계일보 당선작 이신율리의 비오는 날의 스페인은 이러한 멋진 첫 행 외에도 시의 본문에도 곳곳에 명구를 심어 놓았습니다. 첫사랑의 정기구독은 해지했다. 꽃병에 심야버섯을 꽂았다. 불꽃이 튀어도 겁나지 않은 나이는 이벤트였지. 아마도 이러한 깊이를 더하는 단문들이 팽팽한 긴장과 깊은 사유를 우려내면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응모작에 이런 명구들이 심어져 있느냐 하는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유명 시인들의 명시에도 이런 명구들이 적지가 않죠. 독자들은 그 명구로 시를 기억하고 시인을 좋아하게 됩니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서정주의 자화상에 나오는 한 구절이죠.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천냥이의 마음의 수수밭.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입니다. 3월달 바다에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픔.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에 나오죠. 이슬은 하늘에서 내려온 맨발. 풀잎은 영혼의 깃털. 정진구의 화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누가 난 줄도 모르고 밤이면 먼데 달을 보며 잔다. 정지용의 말 1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이육사의 절정에 나오죠. 새들도 세상을 떠는구나. 항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떠는구야 한 구절입니다.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서정주의 같은 제목의 한 구절입니다. 관뚜껑을 미는 힘으로 나는 하늘을 바라본다. 이성복의 아주 흐린 날의 기억에 나오는 구절이죠. 너는 살고 나는 죽고 이것으로 이번 생에서 우리는 비겼다. 최영철의 아버지와 아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 나오는 구절이죠. 무수한 정적은 와글와글거린다. 문인수의 같은 제목의 시편에 나옵니다. 울음이 타는 가을강. 박제삼의 울음이 타는 가을강에 나오는 제목이죠.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성복의 그날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나무를 베면 뿌리는 얼마나 캄캄할까. 이상국의 어둠 전문입니다. 시 본문에 이렇게 명구를 심는 것은 캄캄한 방을 밝히는 등불을 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퇴고 과정에서 자신의 시에 캄캄한 방을 밝히는 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구절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한 구절에 매달리십시오. 저의 199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춤추는 처용의 첫 구절은 일몰 앞에 서면 동해도 높더란 벽입니다. 본문에는 그 물구비껏 별들기로 불려나던 내 눈빛 또는 날마다 눈보라껏 날아오를 흰구름 같은 구절이 들어있죠. 절차탕마에 이런 깊은 사유를 담아내는 구절이 아마도 마지막까지 심사위원의 마음을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춘문예 응모작 마무리 점검사항 5번째는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를 하라입니다. 시를 마무리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독자의 몫을 없애버리는 완벽한 마무리가 아니라 전개될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은 가능성과 여운을 남기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가 너무 자기 주장을 강요하거나 시적 정황이나 정서를 다 말해줘 버리면 독자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정서적 파장이나 울림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앞에서 좋은 제목은 상상을 자극하고 의미를 정복시켜주는 제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춘문예 당선작 중에서 비교적 짧은 시에 속하는 2014년도 문화일보 시 당선작 최찬상의 방가사유상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작품입니다. 불필요한 꾸밈을 제외한 힘의 낭비가 없는 시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시의 시작과 마무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상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방가사유상, 최찬상. 명백한 자세만 철로 남기고 그는 어디 가고 없다. 어떤 것은 자세만으로도 생각이므로 그는 그 안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겠다. 한 자세로 녹이 슬었으므로 천갈래 만갈래로 흘러내린 생각이 이제 어디 가 닿는 데가 없어도 반짝이겠다. 지금까지 신춘문예나 백일장 공모전에 마지막 체크할 5가지 태고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제목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가. 둘째, 첫 행은 독자를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있는가. 심사위원에게 이 사람 보통이 아닌데 발상이 남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비범한 내용의 도입부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본문이 제목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목과 본문은 조금은 거리가 먼 은유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넷째는 시의 캄캄한 방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지적 충격을 주는 그런 명구절이 있는가. 다섯째는 독자의 몫을 없애버리는 완벽한 마무리가 아니라 전개될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은 여운을 남기는 전략이 구사되고 있는가. 신춘문예나 공모전에 작품을 보내기 전에 이 5가지 항목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한다면 아마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아직까지 건가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